네, 장 초반 특징적인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. 네, 1위는 RNL 바이오입니다. 3% 넘는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. 나흘 연속의 강세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. 2위는 현대중공업, 일진머티리얼즈와 현대미포조선, 현대건설까지 들어오면서 오늘 조선주의 강세가 특징적인 움직임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. 회원님, 이 중에서 좀 특징적으로 봐주실 만한 종목 있으신가요? 네, 일단 현대중공업이 다시 한번 좀 이제 기세를 잡은 것 같은데요. 저번에 이제 22 국채 매입 나오고 나서 한 이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데, 역시 시장에서는 이제 같은 컨셉으로 해서 한번 자리 잡은 주도주가 좀 끝까지 간다는 그 컨셉대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날 강했던 종목군들로 좀 다시 매기는 쏠려지는 것 같습니다. 뭐 수주 관련 모멘텀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, 어쨌든 좀 단계에 많이 빠졌던 부분도 있고요. 절대적인 이익 규모 대비로도 좀 주가가 좀 매력적인 이런 것들이 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. 현대미포 역시도 같은 조선주 내에서는 가장 이제 피벨이 낮은 쪽인데, 이랬으면 저가 매력이 좀 반영이 되겠고요. 현대건설도 지금 사실 뭐 유가가 이제 200일선까지 다시 회복을 했거든요. 주추세를 회복하는 상황에서 97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, 달러 인덱스가 80선이 붕괴가 된 상황이어서 계속해서 상품 강세 쪽으로 좀 모여지는 것 같은데요. 이런 부분들, 그리고 양적 완화 관련되면 역시 유동성이 풀리겠다는 점들이 있고요. 또 내부적으로는 정부에서 취득세, 또 그다음에 양도세 완화했다는 그런 방침들이 나오고 있는데, 이런 것들이 뭐 건설 쪽으로는 좀 호재성 재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아이폰 5 출시를 앞두고 관련돼서 좀 종목군들, 부품주들 오늘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일진머티리얼즈가 오르네요. 나흘 만에 반등했거든요. 아무래도 네네. 좀 기대감 받고 있는 걸까요? 네, 지금 관련주들 뭐 코스닥 이따 보겠지만 계속해서 좀 기대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워낙에 이제 여러 가지 기기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IT 부품 쪽들은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역시나 큰 컨셉에서 보면 IT 부품도 소비재 관련된 쪽이기 때문에 그게 잘 팔리기 때문에 이제 같이 따라가는 그런 구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좀 같이 연동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네, 네,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코스닥 시장의 상승률 상위 종목 탑5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1위는 파트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5% 넘는 강세로 시가 대비 오늘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. 안랩과 웹젠, 모두투어, 파라다이스까지 관련돼서 종목군들 상승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안랩이 3%대 상승, 장 초반대로 좀 유지를 해나가면서 12만 7,300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코스닥 시장에서는 최근에 강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. 지금 뭐 그 여행 항공주, 그다음에 숙박, 뭐 카지노, 뭐 게임 다 연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. 그리고 파트론은 오늘 이제 한투에서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을 것이다, 가이던스 상회할 것 같다면서 목표주가 19,000원 제시를 했는데요.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지금 그리고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쪽에서 워낙에 좀 좋고요. 카메라 모듈 쪽은 FPCB랑 같이 보자는 쪽이었었는데 좀 쉬었던 부분도 있고요. 주가가 며칠 동안. 그래서 단기간에 좀 강하게 시세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안랩은 일단 그 민주당 경선 끝나고 출마 여부 밝히겠다고 했는데, 이것이 이제 호재성 재료로 어제부터 좀 반영이 됐던 상황이고요. 큰 고가주보다는 이제 미래산업이라든지 써니전자 같은 이렇게 좀 저가주 쪽으로 해서 매기가 상당히 쏠려 있는 상황인데, 오늘은 좀 돌면서 순환매 쪽으로 좀 같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웹제는 저번에 1,700원인가 거의 뭐 11,000원 선 찍고 나서 아주 단계 급락에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요. 컴투스가 다시 7만 원 선으로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 나오면서 같이 끌어올려지는 모습인데, 오늘 뭐 소프트맥스라든지 뭐 게임빌, 그리고 웹젠, 뭐 아이디 온라인 전체적으로 좋은데요. 웹젠은 NHN의 그 자회사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아까 그 뭐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향후에 어떻게든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있을 것 같아요. 그 가입자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어떤 그 사업을 영역을 좀 구축할 수 있다든지 이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모두투어는 일단 오늘 자유투어가 상한가 들어갔는데요. 뭐 이런 효과도 좀 있을 것 같고요. 어제 하나투어가 저점 대비로 한 5% 급등해서 마감을 했었고요. 계속해서 이제 여행객, 중국인 입국자 수, 또 우리가 나가는 쪽, 우리도 이제 추석 명절 때는 항상 이제 해외 쪽 여행을 많이 가게 되고 하는데,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연결이 될 것 같고요. 관련해서는 호텔 신라라든지 이런 쪽도 연결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파트론도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 3분기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하는 리포트가 나왔는데요. 52주 최고가 대비 지금 근방에서 움직임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 가능할지 여부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보겠습니다.
네, 하락률 상위 종목입니다. 현재 1위는 NC소프트 올라오고 있습니다. 3% 넘는 조정 받고 있고 고려아연과 세아제강, 한미약품과 아모레지까지 1% 이상의 조정 받고 있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NC소프트가 좀 많이 밀리네요. 네, NC소프트는 글쎄요 최근에 저번 금요일이었나요? 네, 월요일 날이었습니다. 월요일 날 좀 급락이 나오고 나서 좀 이제 추세가 좀 깨진 모습인데요. 어쨌든 이제 단기에 좀 이익 실현 매물이 좀 강하게 출회가 되는 것 같은데 당분간 좀 이어질 것 같고요. 기술적으로는 일단 5일선 이탈했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되겠고 추세가 아직도 하향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뻗어나기보다는 단기선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. 21선이 지금 아래에서 25만 6천 원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지지가 될 것인지 일단 좀 확인하는 매매가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고려아연은 어제 좀 미리 좀 올랐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고려아연이 밀리기 시작하면 조금 불안합니다. 3차 양적 완화 기대감이 이제 반영되는 종목이기 때문인데 어쨌든 뭐 지금 뭐 독일 헌재라든지 Q3 관련해서는 좀 기대감이 좀 좋기 때문에 큰 폭으로 밀릴 것 같지는 않는데 역시 주가는 저번에 저희가 이제 이시통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1만 원권 정도에서 한 등락을 보일 것 같기 때문에 그 전을 기준선으로 놓고 트레이딩하는 정도의 투자 전략이 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고요. 그리고 한미약품이라든지 여기 들어와 있지는 않은데 종근당 같은 경우는 시세가 좀 상당히 좋았었거든요.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좀 반락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고려아연이 양적완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는데 지금 오늘장에 하락하고 있다는 점 주변 좀 체크 포인트로 나오고 있는데요. 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.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많이 좀 내리고 있는 종목들 하락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. 네, 1위는 솔브레인입니다. 2% 넘는 2.7% 조정 나오면서 38,000원 선 밑돌고 있습니다. 다음이 총 3위로 밀렸는데 오늘장에 추가적인 하락 이어지고 있고 YG원과 SK 브로드밴드 그리고 3S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. 다음이 최근에 계속해서 좀 약세권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파라다이스에도 자리 내주고 또 밀리네요. 네. 다음은 지금 뭐 최근에 시황 자체가 좀 크게 달라진 건 아닌 것 같은데요. 수급적인 좀 문제로 기관 외국인 매도가 양매도가 한 3일 연속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런 수급 악재 때문에 좀 밀려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시세가 다른 쪽보다는 좀 견조했던 부분이 있는데요. 2차 전지 관련한 모멘텀도 양호한 것 같고요. 역시나 이 종목도 뭐 단계 좀 많이 올랐던 부분이 좀 이익 실현 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워낙에 이 종목이 6월 5일 날 25,000원 선 부근도 출발해서 쉬지 않고 거의 21선 타고 한 4만 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쉰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. 모양 보면 밴드폭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2만 원 선 중심으로 해서 2만 원이 오늘 21선이 38,200원 선인데요. 저 정도 선에서는 중심 라인으로 해서 좀 등락 정도 보일 것 같고 급락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YG원은 저번에 그 워런 버핏 효과로 좀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이슈통하면서 22,000원 선까지 한양증권에서 불렀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. 단기에 저희 회사 주가가 지금 거의 한 일주일 넘게 한 거래일수로는 한 2주 정도 지금 횡보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정도면 YG원도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구간대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.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SK 브로드밴드 역시도 단기에 뭐 SK컴즈도 마찬가지지만 좀 많이 올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차익 실현 매물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SK 브로드밴드까지 뭐 크게 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. 대부분 좀 차익 매물이 형성이 되면서 코스닥 시장의 종목도 오늘 좀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량이 실리고 있는 종목들을 보겠습니다. 네, 1위는 RNL 바이오입니다. 2.7% 거래량 실으면서 올라오고 있고요. SK 하이닉스와 대우조선해양, 두산인프라코어까지 상승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대한전선 5인데요. 0.6% 조정 나오고 있고 1,63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보면은 뭐 다양한 섹터에서 종목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. 대우조선해양 오늘 조선주 흐름 상당히 강합니다. 대우조선해양은 좀 거래량 많이 실리네요. 네, 대우가 그 삼성에서 가져가기로 했던 그 FLNG 그 천연가스 부유식 저장 설비 관련해서 아직 공시는 안 했는데 뭐 협상 그러니까 수주 관련한 이야기를 좀 꺼냈었거든요. 아니면 이게 시장에서 조금 좋게 해석됐던 것 같은데 이거 만약에 하게 되면 좀 단기간에 모멘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은 뭐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가 좀 좋은 탄력이 좋은데요. 아마 이게 뭐 PBR 매력도 보는 것 같고요. 워낙에 단계 좀 급락했던 부분들에 대한 되돌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워낙에 이제 큰 자금들은 대형사를 좀 더 선호하기 때문인 것 같고요. 그리고 하이닉스는 계속 지금 미국 쪽 시황은 보면 반도체 쪽이 뭐 좋지는 않습니다. 어제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매출 전망 관련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그 밴드폭 위아래를 좀 낮춰서 제시를 했었기 때문에 시간에서는 물론 빠지진 않습니다만 그런 쪽이 시황이 아주 좋은 쪽은 아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. 다만 이제 좀 길게 본다 그러면 역시나
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반도체 부분에 대한 성장성은 좀 읽어줘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인프라 코어는 이제 한 19,000원 선 중심으로 등락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그 견해를 계속 유지하고요. 그 종목 워낙에 이제 부채가 좀 문제이지만 뭐 성장성 면에서는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속 이제 그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이 나온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도 두산 인프라코어가 좀 강한 상승 흐름 타고 있는데 2만 원까지는 예. 약간 좀 무리가 있다고 보시나 봐요. 지금 그 펀드멘털로 봤을 때는요. 그러니까 올해 내년 순위까지 좀 감안하더라도 한 19,000원 선 중심이기 때문에 2만 원 선까지도 단계 좀 흔들림이 있다고 그러면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적정 밴드를 한 19,000원 선 중심으로 해서 등락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실리고 있는 종목들 같이 보겠습니다. 네,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이 실리고 있는 종목들의 순위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1위는 TK케미칼입니다. 1% 넘는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거래량 좀 실리고 있습니다. 파트론과 SK 브로드밴드, 파라다이스 그리고 안랩까지 순위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. 역시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이 역시 거래량 많이 실리네요. 네. 파트론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봉 모양도 괜찮고요.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실려 있어서요. 그리고 파라다이스가 지금 4.49% 17,450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데 항상 보면 이 종목이 이제 저희가 보면 오후장에 좀 흔들렸다가 좀 꺾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워낙에 지금 이격도가 잠깐 보겠습니다. 20일 이격이 115% 정도 나오네요. 그래서 아주 뭐 싸다고 할 수는 없겠는데 단계 조금 많이 오른 건 부담입니다. 그런데 워낙에 좀 길게 보면 그 중국 중추절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서요. 뭐 보유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안랩은 워낙에 이제 정치인 테마주라서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뭐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요. 미래산업도 시세가 굉장히 좀 많이 나고 있는데 뭐 트레이딩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뭐 카지노주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파라다이스는 좀 상당히 부담이 되실 것 같고요. 관련돼서 좀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 있다고 보세요? 지금 현재 구간에서요? 연동해서요? 네. 지금 뭐 밸류에이션으로 봐서는 GKL은 PBR 7배고요. 또 파라다이스는 2.8배라서 사실은 파라다이스가 많이 올랐지만 밸류에이션 면에서는 뭐 누가 더 비싸다 싸다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서요. 뭐 지금은 두 회사 다 많이 올라가고 있고 강원랜드는 이제 내국인 카지노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는데 글쎄요, 두 종목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시세 정도라 그러면 단기 접근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네, 중국 국경전 연휴까지의 추가적인 상승 좀 가능할 거라고 보셨는데요. 네,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출발 시장 특징주를 확인해봤습니다.